한 사내가 들판에 차갑게 식은 차에 쓰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지만 누구도 그 주검에 선뜻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의 몸에 손을 대는 일을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검 곁에 무릎을 꿇더니 맨손으로 그 차가운 몸을 조심스레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의 손끝이 한 곳에서 멈추고 거기서 누구도 몰랐던 억울한 죽음의 단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손은 평생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바로 그 손이 말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오작인이었습니다. 주검을 직접 만져 죽음의 원인을 밝히던 말하자면 조선의 과학수사관이었죠. 오늘은 가장 천대받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한 오작인의 하루를 사료를 따라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사람이 억울하게 또는 알 수 없는 까닭으로 죽으면 반드시 그 주검을 살폈습니다. 이를 검시 또는 검험이라 불렀습니다. 시신을 꼼꼼히 살펴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혹시 숨은 범죄가 없는지를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시를 책임진 사람은 고을의 수령, 곧 사또였지만 정작 양반 관리들은 주검에 손대는 것을 몹시 꺼렸습니다. 피와 주검을 직접 다루는 일은 그들이 할 수 없는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메운 사람이 오작인이었습니다. 관에 속한 가장 낮은 일꾼으로서 시신의 옷을 살피고 몸을 씻기며 상처 하나하나를 직접 만져 살피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오작인이 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선의 검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신이 있는 고을의 수령이 첫 번째 검시, 곧 초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러 이웃 고을의 수령을 불러 두 번째 검시인 복검을 다시 했습니다. 한 사건을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펴 그 결과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맞춰본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애먼 사람이 누명을 쓰는 일을 막기 위한 놀랍도록 신중한 절차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형조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율관, 의수를 아는 의관, 그리고 한 성부의 서리와 오작인이 한 팀이 되어 죽음의 현장으로 함께 출동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전문가들이 하나의 죽음을 함께 파헤친 셈입니다. 이 모든 검시에는 기준이 되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원록입니다. 본래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의학서인데 그 제목의 뜻이 의미심장합니다. 없을무, 억울할 원, 곧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 임금은 이 책에 자세한 풀이를 더해 신주무원록을 펴냈고 훗날 영조와 정조 때에는 내용을 더 보강한 증수무원록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그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려면 죽음을 과학으로 읽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의 정신이었습니다. 무원록에 따라 오작인은 여러 방법으로 시신을 살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은비녀입니다. 은비녀를 시신의 입과 목구멍에 넣었다가 빛깔이 검게 변하면 독에 의한 죽음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술찌개미와 식초로 시신을 씻어 맨눈에는 보이지 않던 상처와 멍을 드러냈습니다. 목에 남은 끈 자국으로 목이 졸린 죽음인지 물을 먹은 흔적으로 빠져 죽은 것인지 멍 자국으로 맞아 죽은 것인지를 가려냈습니다. 시신의 모든 상처는 그 크기와 빛깔, 자리까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죽은 몸이 들려주는 마지막 증언을 오작인의 손과 눈이 대신 받아 적은 셈입니다. 이 꼼꼼한 기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인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작은 멍 자국 하나, 끈이 묶인 방향 하나가 한 사람의 억울함과 누군가의 죄를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깊은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검시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양반 관리였지만 정작 시신을 직접 다루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사람은 천민인 오작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관리들은 시신 보는 일조차 꺼려 오작인과 서리가 살펴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검시 보고서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실제로 쥐고 있던 사람은 가장 천대받던 그 오작인이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손이
가장 무거운 진실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마지막 열쇠가 바로 그 천대받던 손끝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정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용한 오자기는 주검을 한번 살피는 것만으로 죽은 시각과 사인을 짚어냈고 교묘히 감춰진 살인까지 밝혀냈다는 이야기가 적지 않게 전해집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들은 실록 같은 정사로 일일이 입증된 사실이라기보다 그만큼 오자긴의 솜씨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화려한 추리의 끝에서 오자긴을 기다린 것은 천대였습니다. 남들이 가장 꺼리는 죽음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는 사람들에게 멀리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시신을 만진 손은 마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천역은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한번 오자긴의 일을 맡으면 대를 이어 그 자리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음을 다루는 대가로 그들은 산자들의 세상에서 늘 한 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오자긴이야말로 억울한 죽음 앞에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던 죽음 옆에서 그 죽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가 밝혀낸 사인 하나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도 했고 교묘히 숨겨졌던 살인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손이 실은 정의의 저울을 떠받치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선의 검시 제도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모습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2번에 걸친 검시 표준이 된 법의학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의 협업까지 무언록의 정신처럼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게 하려는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제도의 가장 밑바닥에서 맨손으로 죽음을 마주한 사람이 바로 오자긴이었습니다. 제도의 이름은 수령과 형조의 것이었지만 진실을 길어 올린 손은 끝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오자긴의 자리는 서양 의학을 배운 검시와 법의학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죽음을 과학으로 읽는 일은 이제 존중받는 전문직이 되었지만 그 첫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그래서 오자긴의 하루는 늘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변변한 삭도 대접도 없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고단함을 견디게 한 것은 어쩌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단 하나의 보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들판의 주검 곁에 무릎 꿇었던 사내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끝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던 죽음 앞에서 맨손으로 진실을 더듬던 그 손길은 이름 없이도 분명히 한 시대의 정의를 떠받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 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증언에 귀를 기울인 단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천대받던 오자긴이었습니다. 조선의 직업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 우리는 궁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천한 여종의 몸으로 왕에게 젖을 물려 마침내 종일품 부인의 자리에까지 오른 여인, 바로 유모 봉보 부인입니다. 잊힌 직업의 진실을 캐는 이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